네, 안녕하세요. 이지연의 정책 토크 오늘도 강준 박사님 만나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생방송 때 이 정률성을 비롯한 윤희상, 김원봉 등등 영웅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관련이 없고 그리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첩 그렇죠. 행위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었어요. 네. 네, 되게 재미있는 방송이었는데 네, 오늘은 이제 이어서 네. 어떤 거를 하게 될까요? 네, 오늘은 다시 이제 광주로 돌아와서요. 광주 정신, 그 뿌리가 무엇인가, 네네. 그리고 광주에서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간에 이제 광주에서 그 호남 대안 포럼이랄지, 광주의 어떤 역사, 올바른 정신을 계승하자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단체들이 있는데요. 스스로가 광주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성찰할 필요가 있다. 네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광주에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지금 이 광주 정신이라는 걸 이용하고 또 이용을 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광주 정신 얘기를 하는데 자꾸 국민의힘에서도 광주 정신을 뭐 헌법에 넣겠다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더라고요. 심지어 박민식 그 보훈처장 아니 그 장관까지도 그런 맞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좀 광주 정신이 진짜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그 진실을 알아볼 필요가 있죠. 네. 자, 그러면 광주 정신이란 걸 각자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전남대학교 정문이고요. 자, 저쪽에 조형물들이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순서대로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5.18 사적 비석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남대학교 앞에 네네. 다른 사적 비석보다는 아주 크게 한 두세 배 정도 큰 것 같아요.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5.18을 저렇게 기리고 있고요. 네. 자, 이쪽에 좀 특이한 네. 예술품이 있는데요. 피원하다라는 이름으로 광주 정신이 민주인권 평화다. 저 민주인권 평화는 김대중 정신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대중 정신이 곧 광주 정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앞에 이제 돌비석이 하나 있는데, 자, 광주 정신이 여기서 발원했다. 바로 이제 전남대가 그만큼 광주에서 아주 중요한 곳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네네. 한국 민주주의의 터전이다. 60년 4.19, 74년 민청학년. 민청학년은 긴급조치 사고가 발동된 사건인데요. 네네. 저거를 뭐 민주항쟁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78년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 이거는 이제 전남대에서 일어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제 국민교육 헌장 여기에 반대를 해가지고 교수들이 이제 발표를 하는 사건이거든요. 거기 사건에 의해 가지고 뭐 교수들 또 그리고 후속적으로 이제 학생들도 반발을 해가지고 그 긴급조치에 의해서 좀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아니 그게 왜 뭐가 문제라고 이렇게 반발을 했죠? 뭐 요즘에도 이제 뭐 교육 자율화, 우리 학생들한테 뭐 어떤 좋은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다양성을 인정하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서도 지금 유신 체제에 있어서의 이 교육은 잘못된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육 자율화 때문에 완전 망한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네. 네. 자유를 제대로 된 자유는 어느 정도 절제할 수 있는 자유여야 네. 되는데, 네. 자, 그리고 80년 5.18 민주항쟁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80년 5.18이 있기 전에 저런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아무런 뭐 사건 없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것이 87년 6월 항쟁까지 이루어지는데, 자, 민족 민주 운동. 네. 저 민족 민주라는 거 지난 시간에 뭐 선민이라고 있었죠. 네네. 민족 민주 민주. 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창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남대는 5.18 민주항쟁 발원지다. 당겨진 항쟁의 불씨가 위대한 광주 정신으로 승화됐다. 전남대에서 어쨌든 시작된 것이 바로 5.18 지금 정신으로 됐고 그것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겠다라고 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네. 자, 2015년인데요. 자, 광주 정신으로 다시 시작이다. 이때 아마 대선을 앞두고 네. 그래서 이제 광주를 찾았었고요. 자, 2016년 16년에 광주 정신이 이기는 역사를 만들겠다. 네. 자, 이렇게 또 찾아왔었죠. 자, 그리고 이제 2017년입니다. 이때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한 다음에 네. 광주 충정로 이렇게 와가지고요. 이렇게 5.18 세월호 촛불을 가슴에 새기겠다. 하면서 이제 유세를 하고 있는 거죠. 자세히 보시면 저기 다 학생들도 양옆에 있고요. 네. 뒤에 보면은 김원골, 김부겸, 이해찬 소년들이 네네. 이렇게 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호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광주는 저렇게 5.18 세월호 촛불에 다 마음을 빼앗겨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리고 5.18과 촛불 정신을 받들어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광주 5.18 그 행사에 국립 5.18 민주묘지에 와가지고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이제 문재인이 어떤 사람인가? 지난 9월의 신문인데요. 자, 고영주 변호사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네. 라고 맞죠? 한 것이 네. 뭐 배상 책임 없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누구라도 대한민국 국민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라는 걸 아시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 문재인이 과연 5.18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박윈한 이분 검사 출신이신데요. 지금 경찰제도 발전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문재인이 간첩이란 걸 국민 70%가 모른다. 되게 중요한 발언을 하셨는데. 네, 근데 이제 저걸 이제 막말이라고 하고요. 네. 또 뭐 명예훼손이다 뭐다 해가지고 또 소송을 걸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김국성, 뭐 북한에서 정찰 총국 대자 출신이다라고 해서 왔는데요. 저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북한에서 오신 분인데, 그렇죠. 네, 100번 말해도 문재인은 간첩이다. 그렇죠. 발언이 센데요. 저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2022년 4월인데 왜 문재인은 저 사람을 소송 걸지 않았는지 저는 참 궁금하거든요. 그러게요. 네,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네. 자, 그리고 또 문재인 간첩 두목, 간첩 두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22년 6월인데. 전직 교수님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벌금형을 대법원에서 이렇게 확정받았거든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간첩하고 간첩 두목. 네. 뭐 간첩 두목급은 아니죠. 항상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간첩들은. 그래서 저 두목이라는 명칭이 붙이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네. 저런 식의 어쨌든 선고를 벌금 받았다. 1,000만 원, 500만 원 선고했구나. 네. 어쨌든 좀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네. 이렇게 아주 억압받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지금 대법원의 그 판결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신뢰하고 있지 않아요.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자, 그러한 문재인입니다. 이런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서 처음으로 광주에 와서 무슨 말을 했느냐 이걸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전문을 따왔습니다. 네. 자, 저런 식으로 이제 광주가 슬펐다, 아픈 그런 장면이 있었다. 이건 납득할 수가 있죠. 네, 그렇죠. 자, 인권과 자유를 억압받지 않는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그러니까 5.18을 제대로 알면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당시 체교화 정권이었고 어떻게든 그 과도기, 뭐 네. 헌법 개정이라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죠. 그 사우디나 이제 쿠웨이트 중동 순방도 하면서 원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떤 위기에 있었고 북한의 어떤 위협도 있었고. 그런 사이에서 이제 뭐 제야 세력이나 야당에서는 너 물러나라 이런 식으로 막 소요 사태를 한창 일으키고 있었는데, 자, 그런 터에 80년 5월에 광주에서 일이 일어난 거죠. 네네. 자, 그런데 5월 광주의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광주 시민과 전남도민을 이제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니까 어쨌든 광주라고 하면 이제 그 민주주의를 지켰다. 도대체 그 민주주의가 어떤 민주주의냐? 그리고 광주에서 있었던 그 해방구 5월 21일부터 5월 27일까지 그 기간이 정말 민주주의가 지켜진 기간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대답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뭐 저희가 그동안 쭉 공부해왔잖아요. 5.18 때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5.18 일어나기 전에도 광주는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였고, 그때 이제 5.18 일어나면서, 그 사람들의 그런 일상이 사실 잃어버렸죠. 맞습니다. 그 아까 말씀했던 그 이틀, 3일간의 기간 동안 사람들은 밖에도 못 나오고, 다들 떨면서 집에 숨어 있었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서로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은폐되고 왜곡되고 탄압받았다. 서슬퍼런 독재의 어둠 속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독재라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 위에는 항상 존재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광주는 지난 겨울 전국을 밝힌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부활했다. 그러니까 광주 5.18이 부활한 게 바로 촛불혁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 자체가 5.18의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진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네. 너무 짜증나는 말이에요. 예. 저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요. 많은 네. 국민들이 또 저기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죠. 자,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있다. 그러니까 그 계엄군과 대치된 위치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네, 그렇죠. 87년 네. 6월 항쟁. 네. 자, 국민정부 김대중, 참여정부 노무현의 맥을 잇는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제 민주정권 뭐 3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하겠다. 항상 민주주의 뭐 전진한다, 뭐 복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지금 우리는 민주화된 사회에 살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네. 민주주의 완성은 결국엔 적화통일. 그러지. 네, 그게 돼야지 해결이 됩니다. 네, 민주주의 완성이다라고 할 사람들이죠. 네. 할 놈들이죠. 그렇습니다. 자, 뭐 이제 5.18 헌법 전면에 넣겠다. 이제 공약을 지키지는 못했죠, 다행히. 자, 헌법으로 개정하는 진정한 진정한이 나옵니다. 아, 네, 정말 읽으면서도 좀 힘든데요. 네. 아, 그리고 이제 님을 위한 행진곡 항상 이제 5월 되면 광주에서 불리고 또 뭐 민노총도 저 노래를 부르죠. 네. 자, 그래서 5월에 피와 혼이 응축됐다. 민주화 운동의 정신 그 자체가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죠. 네. 저 음악 네. 아세요? 저는 뭐, 아예 네. 몰라요. 아, 정말요? 네, 듣고 싶지가 않아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아, 부럽습니다. 저도 들어보고 싶은데 네, 너무 많이 들어버려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네. 아, 광주에서 또 사셔서. 광주는 또 이제 전남 그 구 전남도청 앞에서요. 매일 오후 5시 18분이면은 노래가 나옵니다. 진짜요? 네. 세상에. 그런 곳이 바로 광주라는 거죠. 약간 북한 같네요, 느낌이. 네. 애국가를 트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를 할 텐데 이 사람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 트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신기한 거죠. 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것, 희생자의 명예를 지키고 민주주의 역사를 기억하겠다는 것이다. 저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광주 정신을 살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불러야겠다라고 이제 막 끌어다 오는 거죠. 자, 국민의 생명을 짓밟은 국가. 자, 국민의 생명을 짓밟았다는 이제 계엄군이 잘못했다라는 거고요. 네. 근데 정말 그 온전한 국민이었는가, 과연 그 총을 든 사람이, 계엄군에게 총을 쏜 사람이 누군가, 정말 광주 시민이었나, 이런 그렇죠. 거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네. 자,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이거는 뭐 세월호도 갖다 끌어다 온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런 식으로 어쨌든 기존의 대한민국, 네. 뭐랄까요, 공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못 보이고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민의 네. 생명을 지키지 못했던 사건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많죠. 네. 그런 거는 언급이 안 돼요. 뭐 그렇죠. 항상 그렇게 내로남불이 네, 그런 게 있는 거고요. 네, 저 명단은 이제 뭐 어쨌든 5.18 이후에 저기 첫 번째 이제 전남대 총학생회장 박관현 나오는데 네. 이 사람은 네. 이제 뭐 단식 투쟁하다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5.18과 관련돼서 뭐 네. 반미운동 뭐 네. 이런 걸 하다가 네. 다 자살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맞아요. 조성만도 기억나요. 저희 옛날에 본 적 있죠. 네. 네네. 네. 근데 저런 사람들의 어떤 뭐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과연 그런 것 그럴까? 뭐 저런 것도 좀 나중에 뭐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참이 거짓을 이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네, 정반대인데. 네, 정상적으로 인식한다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또 뭐 주먹밥, 헌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감성팔이식으로 끌어나옵니다. 네, 그래서 네. 광주 시민들 다 우리한테 합세를 한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중권 만들어준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두려움에 떨어서 나오지 않았다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때 제일 유명한 사진이 그거잖아요. 네. 제2의 6.25가 일어난 줄 알고 피난 갔던 사람들. 맞습니다. 네, 그게 사실은 5.18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사진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네, 사람들이 네.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촛불 광장에서 또 부활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이 다 한 몸통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봤을 때 이건 한 몸통이라는 거고, 그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 계속 이용을 하겠다라는 네. 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자,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든 정부가 될 것이다. 자, 근데 국민의 자유를 아주 억압을 했었죠. 5년 그렇죠. 동안.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었습니다. 네, 덕분에 네.
너무 살기 힘들어서 네. 생각을 바꾼 젊은이들이 많아요. 전 그게 문재인의 공적을 생각해요. 네. 정상적인 살아있는 사람이라면요.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저희 거죠. VOM 방송에 오시는 새로 오신 여성분들 한 30대, 40대 여성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저한테 연락이 오고 하는데 실제로 촛불을 들었고 문재인을 찍었는데 네. 문재인 그 5년 동안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생각을 달리하면서 막 유튜브 찾아보다가 VOM까지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 그분들이 아직도 이제 여성분들이 엄마들인데 우리 남편은 아직도 좌파예요. 막 하소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도 문재인의 공적 중에 하나가 너무 드러내놓고 이런 반국가적인 행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래도 좀 이렇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돌아서게 했다?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잠깐 옆으로 했는데. 네. 자, 그리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박민식 이제 보훈 장관이 되셨죠. 이분이 22년도 8월에 이렇게 가서 또 민주유공자에 대해서 뭐 이렇게 헌화도 하고 열심히 이제 그들에 대해서 뭐 안장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또 저렇게 이제 민주유공자 5.18 관련 그 집안에 이렇게 명패도 달아드리고 이런 일을 했다. 네. 하면서 5.18 정신, 자, 광주 정신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초다, 국민 통합의 등대다 이야기가 하거든요. 네. 자, 근데 과연 정말 이게 통합이 되고 있는가? 누가 봐도 이건 지금 분열 중인 상태거든요. 그렇죠. 네, 올바른 통합은 진상규명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아직 진상규명도 아직 안 됐는데 이미 뭐 보상이나 이런 게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그렇죠. 말이 안 지금 되죠. 비상식적이라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심지어는 5.18 헌법수로 건의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지금 추진하겠다 하고 있어요. 지금 전두환은 달라라고 돼 있는데 네. 뭐가 다른지 난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역사를 좀 올바로 아셔야지 네. 올바로 지금 직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네. 도움이 될 텐데. 그러니까 2% 부족한 게 아니라 한 30%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뭐 오늘 그리고 뭐 내일 이렇게 다음번에 이제 준비하는 걸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좀 공부할 게 많다. 네. 우리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장관님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걸 네.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그 정유성 때문에 네.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강기정 공주시장이죠. 네네. 자, 철진한 인형공세다. 그러니까 정유성을 욕하는 거는 그거는 뭐 옛날 뭐 냉전 시대나 한 거지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 자, 광주 정신은 멈추지 않을 거다. 광주 정신에 또 끌어다 옵니다. 네, 도대체 어떤 정신일까? 정율성을 지켰다라는 그 광주 정신, 이건 뭘까요, 이거? 네, 저희 지난번에 우리가 정일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봤는데, 네. 네, 저걸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강기정 광주시장도. 모를 리가 없죠. 네. 그러면서 뭐 지리산에 이렇게 올라가지고요. 뭐 한때 이곳에서 펄려갔던 이념의 깃발, 저게 이제 빨간 깃발들이죠. 빨치산들이 이제 지리산에 스며들었는데, 지리산 여전히 아름다워 사람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네. 빨치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등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 말을 어떻게 저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지. 네. 자, 물론 아름답죠. 사진 너무 잘 찍었네요. 네. 자, 사람을 잊은 이념의 덧없음을 가르쳐준다. 아니죠. 대한민국은 지금 분단된 상태고 이념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 지금 강 기장이라는 저 시장은 네. 이념에 대해서 전혀 공부가 안 된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본인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자, 뭐 철진한 인형 공세다. 그러니까 항상 저런 식으로 피해갑니다. 네, 네. 만약에 저런 공산주의자들이 득세를 했으면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는 이 자유라는 건 네. 존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니 북한 정권이 끝나야 사실상 냉전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강기정 시장이 생각하는 광주 정신은 정일성은 옹호하는 정신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광주 정신과 정일성 그 정신이 한 통 속이다라는 거는 이건 공산주의라는 거죠. 네. 네, 그렇게 강기정이 입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자, 강기정이 나온 전남대죠. 전남대, 전남 소범대. 출신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여전히 이 민족 해방이라고 네. 해서 이렇게 총 들고 있는. 네. 네. 저 벽화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것을 지금도 꿈꾸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 광주 정신이 지금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자, 이쪽 한번 확대를 해보시면요. 자, 통일염원 45년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45년을 이제 원년으로 해가지고요. 네. 해방된 해로부터 네. 저렇게 이제 연호를 이렇게 붙이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90년도에 이렇게 원래 만들었던 거를 2017년에 이제 복원했다. 민족 해방. 네. 그리고 혁명 광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자, 광주 정신 계속되고 있다. 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죠. 아까 통일이 얘기가 네. 나왔는데 결국은 적화 통일이 자기들이 말하는 민족 해방. 그게 지금 그렇게- 광주 정신이라는 그렇습니다. 뜻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맞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민주화가 온다라는 거고요. 네. 자, 저 학력 이렇게 보시면요. 80년 당시 이제 대동고 2학년생이었어요. 그리고 82년에 전남대 전기공학과. 그러니까 전남대에서 또 삼민투 그 의장을 했어요. 네,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네.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국회의원이 되고 이렇게 지금 광주시장을 하고 있는데요. 정일성을 끝까지 그 공원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서울 미문화 점거 사건이라는 게 85년에 있었는데, 네네. 자, 저분이 지금 이제 그 함은경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민주화 운동 그 초심으로 돌아가자라고 네. 했던 그분인데,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강기정 이렇게 되어 있죠. 민주 위원장. 해가지고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체제적인, 지금 저기 전두환 물러가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반미죠. 자, 미국이 뭐 5.18의 학살을 뭐 방조했다,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하고요. 4.3도 똑같아요. 네. 4.3 당시에도 뭐 미군이 이렇게 뭐 죽였다, 네. 방조했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이제 반미 운동으로 몰아가는 거죠. 네. 저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 진짜 너무 어이없는 사건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프랑스 대사관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네. 저거는 정말 어떻게 봤을 때 너무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굉장한 외교적 네. 그런 이야기도 네. 하고요. 참, 그러니까 저런 일을 했던 인물이 지금 광주시장이 되어 있고요. 네. 광주원이라는 이제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이제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정율성으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네. 광주 시민들도요, 저거 빨리 철거하자, 저거 그만해라, 추진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렇게 글이 4개가 올라왔더라고요. 이 중에 하나 보시면요. 지금 제목 자체가 민주화의 성지, 광주는 민주화 성지다. 빨갱이들의 성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정율성은 빨갱이라는 거죠. 네, 맞잖아요, 공산주의자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율성 공원 취소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렇게 뭐 댓글이 달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세금 그거 써가지고 엉뚱한 거 짓지 말고 복합 쇼핑몰. 그렇죠. 네. 네, 여기 스타필드 들어가야죠. 네. 그러니까 그 정율성 공원, 그 빨갱이 공원을 지으니까 5.18도 부정당한다. 네. 자, 그러니까 5.18은 민주화 운동을 한 거가 바르다라고 저 지금 녹색 박스를 쓰신 분은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자, 빨간색 보면 민주당 머저리들 때문에 빨갱이 소리 듣는 것도 지겨운데, 전라도 사람들 빨갱이 소리 많이 듣잖아요. 네. 자, 이런 이슈는 알아서 좀 했으면 피해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강기정이라는 사람한테 지금 원망 섞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이거를 귀담아 들을지 아니면 정말 광주 정신으로 밀고 나갈지 아주 지금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 댓글이 달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율성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 한 거에 대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저 문화도시 조성과에서 올린 자료인데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더라고요. 저게 48억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네. 검토해 보니까 2004년부터 음악제, 동요제, 생가복원 등 그러니까 돈을 지금 계속 썼다라는 거예요. 계속 추진해 왔는데 별로 문제가 될 게 없다. 전액 시비가 들어왔는데 72% 부진 매입비, 나머지 28%가 공사비 해서 시민 향유 공간으로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네, 동문서답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광주시장이 강기정의 말대로 광주 정신으로 정율성을 지켰다. 한몸통이라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이 광주 정신이 도대체 어디서 유래했는가? 제가 오늘 이걸 준비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광주는 매년 11월 3일마다요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라는 걸 기리고 있어요. 그 학생 독립운동이라는 건 뭐 좀 많이 이렇게 생소하게 들리실 수가 있겠지만 1929년도 11월 3일에 광주에서 있었던 학생들 간의 충돌 사건인데요. 이거를 지금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라고 명칭을 부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실제 참여했던 사람들도 뭐 희생자다, 유공자다 이런 식으로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자, 그거를 지금 광주 학생들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안 배우는 거를 이 지역
학생들은 배운다라는 거죠. 네네. 그거를 지금 뭐 호남 대한 포럼이랄지 이런 데서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광주는 다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받는 교육 말고 다른 교육을 받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정의로운 광주 정신이 그 뿌리는 학생 독립운동이여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자, 강기정이 말한 그 광주 정신, 자 일맥상통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오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도 보시면 뭐 비밀결사 소녀회라고 되어 있죠. 독립과 여성 해방. 뭐 저 여자 학생들이 뭐 태극기 들고 있는데요. 저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극기를 들지 않았어요. 빨간 깃발을 들었지 태극기라는 거는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저 학생 독립 운동 때요. 그렇습니다. 29년에 있었던. 네. 그러니까 독립운동이라고 명칭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학생들이 뭐 나선다고 그 나라가 독립이 됩니까? 서울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요. 한양도 아니고 그냥 학생들이 뭐 나와서 이렇게 하면은 그게 독립운동이 과연 되는지 네. 좀 따져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왠지 3.1절 운동의 네. 연장선처럼 느껴지게끔 만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일제시대 때 세 가지 큰 이제 운동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이제 3.1 운동과 요 학생 독립운동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잘 엮었네요. 네, 그리고 6.10 만세 운동 있죠. 이제 순종 형제가 서거한 이후에. 네. 자,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는 또 뭐 조선민중이여 걸기하라. 이제 그 당시의 구호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저렇게 학생들이 들고 돌아다니면서 네. 외치게 이제 하는 거죠. 지금 저렇게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한복 입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지금 2022년 작년이죠. 93주년 기념식을 이제 할 때 그걸 선전하는 이제 홈페이지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날처럼 우리답게. 그러니까 이 지역 학생들은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이쪽에서 보시면 여름방학 맞아서 이제 역사 특화 교육을 한다. 그러니까 방학 때 이제 학생들도 와가지고 다른 지역 학생들도 옵니다. 또 여기서 가가지고 출장해서 또 가르치기도 하고 뭐 일제 잔재, 이제 뭐 독도 다 반일이죠. 그러네요. 반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이건 이제 작년 11월 3일에 이제 박민식 당시 이제 본 처장이죠. 처장이 이제 가가지고 했을 때를 이제 간략하게 소개하는 글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일본 식민지하 엄혹한 상황이다. 대한 독립을 위한 차별과 불의에 항거했다. 청년 학생들의 용기와 정의로움을 기억한다. 미래 세대들의 주체성을 살려 오늘에 맞게 계승한다. 그냥 쭉 읽으면요 아주 괜찮게 보이고 정말 그렇게 계승해야겠구나 하는데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일단 일본의 식민지. 네. 우리 많은 사람들 지금도 이제 뭐 식민지 이렇게 하는데요. 병합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식민이라는 건 콜로니. 네. 그리고 뭐 유럽 여러 나라들의 그런 아프리카 식민 네네. 통치 그런 거죠. 하지만 병합이라는 건 그것과 다른 거고요. 1910년도 8월 22일에 한일 병합에 관한 조약, 이 조약을 체결됨으로써 그렇죠. 순종 황제가 한국의 통치권의 전부, 네. 이 전부를 일본 황제인 메이지 천황에게 너무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양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제1조고요. 제2조가 이제 메이지 천황이 그걸 이제 양여한 걸 받아들인다, 수락한다. 그리고 3조가 이제 이 황제들의 순종 황제 그리고 이제 뭐 고종은 이제 태왕제라고 부르더라고요. 네네. 이런 이제 이씨 이 왕가가 이제 일본 황제 이제 왕공적으로서 그 뭐랄까요 어떤 식의 이제 대우를 받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된 게 한일 병합에 관한 조약이거든요. 그게 3조예요. 네.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신민이었던 이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은요 그 조약으로 인해서 일본 제국의 신민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대로 넘어간 거예요. 네. 그리고 총 한 방 쏘지 않고 평화롭게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뭐 식민지다 혹은 뭐 일본이 뭐 강점을 했다. 강점을 한다고 하면 뭐 저항을 한 게 있어야죠. 아무도 피를 흘리지 않았어요. 조약 하나로 그냥 한 나라가 된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런 단어가 오게 되면 일본은 우리를 강제로 침탈했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엄혹한 상황에서도 정말 엄혹했는지 모르겠어요. 조선시대가 계속됐으면요. 신분제도 이런 거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일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나마도 상민이나 노비나 그렇죠. 교육도 받을 수가 있었고요. 네. 삶의 질이 다 형성이 된 겁니다. 네네. 인구가 늘어났고요. 그건 사실 팩트죠. 네. 네. 자, 근데 이제 교육이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일제 시대는 악한 거였다. 그런 이제 허상을 만들어서 소설을 쓰는 거죠. 자, 대한 독립이라고 하는데요. 저 빨간 깃발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독립을 했다고 하면은
그게 과연 대한민국과 연결이 되는가? 연결이 될 수가 없죠. 저 사람들은 민주체제, 민주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저 학생들은 도대체 왜 싸운 거예요?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네, 뭐 흔히들 알기로는 이제 뭐 일본 그 광주 중학생이라고 있어요. 네. 그 중학교는 이제 일본 학생들이 다니는 데고요. 네네. 이제 광주 고등보통학교, 광주 고보 여기 학생들끼리 이제 싸우게 됐는데 그 원인이 뭐 일본인 중학생이 그 조선인 여학생 이제 머리를 이제 댕기머리를 끄집어 당겼다. 그게 이제 어떤 그 나주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며칠 후에 이제 큰 학생들 간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뭐 민족적 감정에 의해 가지고 벌어지게 된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뭔가 조직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대규모로 충돌이 일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광주 5.18처럼 그 전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고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던 어떤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되게 아주 비슷하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학생 독립운동 참가 학교 6곳의 학생 180명 등 300여 명이 이제 이 행사에 온 겁니다. 뭐 이 당시 뭐 이태원 참사해가지고 국가 애도 기간이었다. 조기를 기한했다. 그리고 디지털 사파 등을 통해 학생 독립운동 전개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줬다. 이건 이제 뒷부분에서 좀 보여드릴 겁니다. 네. 자, 광주 1고 전남여고 이렇게 나오죠. 자, 광주 1고가 이제 그 일제시대 때는 광주 고등보통, 광주 고보라고 불렸었고요. 네네. 전남여고는 이제 여고부라고 이제 불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배포된 경문을 낭독했다. 저 경문도 나중에 또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배우도 왔네요. 네, 배우 이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 학생들이 선배 학생들을 고귀한 뜻과 정신을 이어받아 자긍심을 갖고 더 큰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제 박민식 보훈처장도, 그러니까 박민식 처장 그 당시 처장도 이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지금 대한민국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 밑에 이제 녹색 줄에 네네. 예, 계기가 나오죠. 네네네. 예, 저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10월 30일에 이제 네네. 그런 일이 있었고요. 네네. 소규모 충돌이 있었고 네네. 11월 3일에 이제 대대적으로 예, 아래쪽에 이제 항의 시위를 벌였다. 그러니까 그 3, 4일 동안에 이 광주고보 학생들 그리고 그 광주고보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도요 연계가 되어가지고 11월 3일에 대규모 충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국으로 퍼져나가요. 그래서 5만 4천여 명의 학생이 동맹 휴교. 지금 잘 생각할 수 없지만 당시에는요 학생들이 막 휴교, 그러니까 동맹, 연대를 해가지고요 그냥 나 수업 안 듣겠다라고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렇게 퇴학당하고 강제 전학됐다.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자는 없습니다. 네. 일본 뭐 경무 당국이 이걸 이제 저지를 하긴 했지만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네네네. 자, 그래서 아마 지금도 이게 이제 슬슬 이게 그 학교마다 플래카드가 붙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 광주 시내 학교가 저거를 플래카드가 붙습니다. 네, 지금 여기 이제 제1고고요. 네. 92주년이라고 되어 있죠. 저희는 뭐 조선대 부속중학교고요. 제가 그냥 눈에 밟히는 곳을 그냥 찍어봤습니다. 육교에도 저렇게 달려 있고요. 자, 여기는 이제 전남대인데요. 전남대 안에도 이렇게 이제 기억하자 하면서 뭐 어떤 탐방 코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 기념관 쪽으로 가보겠는데 네. 탑이 있거든요. 네네. 저 오른쪽 상단에 있고요. 그리고 그 녹색 박스가 이제 기념관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저 큰 게 이제 회관이라는 게 있고요. 그 회관 위에는 이제 일제 뭐 잔재다 해서 동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 이제 반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죠. 네. 자, 보시면은 뭐 역사와 더불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 공간이다. 이때가 작년 5월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5월 진실의 힘으로 시대 빛으로 해서 이제 5.18 플래카드가 있고 그 아래쪽이 가관입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 만행의 진실을 가리는 역사 왜곡 교과서 발행을 즉각 중단하라 돼 있는데요. 정말 역사를 올바르게 알면요 누가 왜곡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고요. 정말 창피한 저런 플래카드를 붙이고 있다는 걸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는 무궁화, 오른쪽에는 태극기가 있죠. 네. 저 무궁화와 태극기를 이렇게 막 치장을 하는데요. 저게 정말 대한민국을 위하는 일인지 왜 꼭 무궁화와 태극기를 저렇게 활용을 하는지 비단 저기뿐만 아니라 곳곳에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게 있어요. 자세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회관이고요. 회관을 크게 돌아서 탑이 보이죠? 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엄청 크네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네, 다 우리 세금으로 한 거고요. 자, 이렇게 쭉 올라가 보면 이제 표지판이 있는데요.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에서 있고요. 39m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광주학생 독립운동 당시에 단결된 선열들의 의지를 상징화해서 이제 저렇게 탑을 만든 거고요. 그리고 뭐 좌우 부조가 있고 전후 전면 우측, 후면 좌우측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상도 있고요. 뭐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요. 네, 아까 잠깐 봐도 엄청 크더라고요. 그 탑 자체도.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학생 독립운동 정신을 개성해서 민족 정기를 되살리자. 백두산을 배경으로 해서 뭐 이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정말 백두산 어떤 의미의 백두산인지도 궁금하고요. 우리가 지금 올라온 그 계단의 수가 113개라고 합니다. 네. 어쩐지 너무 높더라고요. 네, 11월 3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고요. 1월 13일도 되는데 뭐 11월 3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후면 우측 군상은 일제 굴욕적 교육에 항거해서 민족 정신을 되찾고자 하는 의지를 표출했다. 항상 저렇게 굴욕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64년도 그 6.3 항쟁이라고 부르는 6.3 사태 때도 굴욕적 외교다. 뭐 지금도 뭐 윤석열 일본에 대해서 뭐 굴욕적 외교를 했다, 뭐 나라를 팔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가 굴욕적인지 진짜 좀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제 부조가 좌우로 있고 저기 표지판이 있는데요. 자, 국권을 일제에게 빼앗겼다라고 또 되어 있죠. 네, 네. 자, 그럼 도대체 빼앗겼으면 왜 저항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냥 우리 왕이 갖다 바쳤는데. 갖다 바친 거죠. 네. 네. 그리고 평생 돈을 일본으로부터 받아 먹으면서 살았어요. 네. 150만 원을 받았대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나라 일본에서, 지금 돈으로 하면 300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뭐 일본에서 골프 치고 살았다고. 네. 자, 빼앗겼다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고 있고요. 네. 문화와 정신까지 강탈했다. 다 뺏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럼 한복도 안 입고 뭐 이렇게 해야죠. 근데 일제는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서 조선의 문화를 존중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양반 계급이나 이런 것도 철저하게 뭐 파괴시키진 않았죠. 그러니까 이용한 면이 있어요. 네. 그게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네. 자유와 독립을 향한 목마름. 자, 과연 저 당시에 자유와 독립이라는 게 무엇을 말을 하는 건가? 지금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 체제는 아니거든요. 저 학생들이 그걸 알 수가 없고요. 저렇게 했다라고 해서 대한민국과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을 때 저 당시 제가 만약 저 학생들이었다면 그 우리나라 여자 아이가 이렇게 뭐 희롱을 당해서 이제 화가 났겠죠. 저도 일제 시대였으니까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막 패싸움이었던 거죠. 예, 이렇게 했던 거는 그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그게 이 독립운동과 연결되는 건 진짜 너무 오버한 것 같아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걸 아시게 되면 그렇구나. 그렇게 단순하게 바라보시는 게 정확한 거예요, 원래. 근데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로 충돌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런 포인트를 확실히 알면은 이게 다 허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뭐 광주의 빛, 민족혼의 뿌리. 자, 민족혼의 뿌리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광주에서 그 사태가 있었던 거 전혀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서 또 오직 자유와 독립과 민주투쟁이란 말이 나와요. 네. 광주 학생 독립운동에서 민주투쟁 이런 용어가 존재를 하지 않는데요. 1929년에 민주투쟁이 왜 나와요? 정말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저 글을 쓴 사람도 그렇고요. 2007년도에 저렇게 세금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소설을 쓰는 거죠. 자, 뭐 젊은이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구속당하고 퇴학당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게 이제 희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53년 대한민국 국회가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이제 제정했다. 그리고 24년에는 광주시민을 비롯 상금으로 광주 제1고 교정에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을 건립했다. 또 이제 세금으로 성금으로 이제 다 했다는 거고요. 자, 67년 황금동에 건립한 학생 독립운동 기념회관을 이제 옮겨온 거예요. 이쪽으로 돈을 그 국가로부터 받아가지고. 67년 저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와가지고 여기서 연설을 또 합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좀 한번 다뤄볼 거고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광주 학생 독립운동 그 충돌 사건으로 인해서 생긴 거를 지금 아주 격상을 시켜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어떤 독립과 연결되는 어떤 흐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과연 그런가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 이제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자, 대부분 독립운동 기념관 이런 거는 이제 나라에서 네. 지정을 합니다. 자, 여기도 이제 숭고한 정신 계승하자라고 되어 있죠. 학생들의 항일운동, 독립정신. 그러니까 항일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수긍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일본, 그 일본 학생들. 네. 그렇지만 저 독립정신이라는 것까지 끌고 온다는 것 자체가 전혀 그리고 대한민국과 관련이 없는데, 자, 그리고 이제 1967년 앞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2005년에 이제 부지를 옮겨왔다. 그리고 5월 18일 국가보훈처로부터 주요 현충시설로 지정되었다. 자, 그리고 입구에 또 이런 이제 팻말이 있는데요. 자, 여기도 민족 전기의 맥박이라고요. 놈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저런 표현을 그냥 한글로 그대로 써놓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세상에. 일본 놈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네. 학생들을. 어처구니 없죠. 결의 심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영어에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네네네. 뭐 일본적으로 침략한 네네네. 거였다. 뭐 민족 해방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honor of these students라고 되어 있는데요. honor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과연 그 합당한지를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게 서비스라고 지금 저기 되어 있는데, 네. 저게 뭐 어떤 군인으로서 복무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 이제 합당한 게 서비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기 서비스 포 더 컨트리라고 되어 있는데, 저 컨트리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어쨌든 이제 일제 시대인데, 그러니까 이런 영어 자체도요 전혀 지금 뭐 생각 않고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그렇죠. 영어를 참 성의 없게 썼네요. 네. 네. 자, 그리고요. 여기도 태극기와 무궁화로 치장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팻말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광주학생 독립운동 동지회라는 게 있고요. 독립운동 후손회가 있어요. 자, 후손들도 그러면은 뭔가 좀 덕을 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모임을 만들었다라고 지금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29년의 학생이었으면 네. 네. 이미 이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셨고. 네. 근데 그 후손들이 도대체 왜 후손회를 만들었을까?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동지회 후손회 방이 있고 또 선영과 참배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2층 전시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알아볼 거고, 자, 선영과에 보니까 이렇게 노란 리본이 걸려 있습니다. 기억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뭘 얼마나 또 기억을 했는지. 저 노란 리본은 요즘 보기 힘든데. 네, 요즘 많이 사라졌는데 아직도 네, 있나 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궁화와 태극기가 있죠. 네. 저런 거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9년 11월 그 당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극기가 아니라 없습니다. 네, 붉은 깃발입니다. 네. 자, 이제 이 참배실 들어가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사람들이 지금 희생자라고 해서요. 그 영위가 이제 모셔져 있는 거예요. 네. 자, 보시면 저 가운데. 자, 광주 학생 독립운동 희생자라고 되어 있죠. 네. 사망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사건으로. 네. 자, 근데 요거는 이제 가운데 게 민주화운동 기념관 이천에 있는 거고요. 네. 우측은 4.19 네. 서울 수유에 네네네. 있는 거죠. 자, 여기도 다 희생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어쨌든 사망한 사람들이고요. 그렇죠. 네. 근데 저기 보시면 또 태극기가 있잖아요. 이거 참 황당하다는 거죠.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했던 건가? 네.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맞는 거예요. 왠지 태극기랑 무궁화에 우리가 저작권은 좀 부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나 쓰게 못하게. 네. 자, 서로 다 국민이라고 하니까 네. 쓰는 거죠. 자, 올바른 국민은 올바른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다행스러운 거는 광주 학생 독립운동 여기는 태극기가 없어요. 당연히 없어야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그때는 일제시대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사망자가 없었는데 어떻게 희생자라고 이 말을 붙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표현 자체가 네. 굉장히 모호하게 이게 지금 단어가 네. 흐트러졌어요. 그러니까 희생자 그러면 왠지 죽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네. 자, 어떻게 되었냐? 현황되어 있죠. 자, 278명이 지금 저 사진이 있는데요. 모두 다 이제 운명을 했다 되어 있고요. 네. 서훈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 보훈처에서는 이제 건국 훈장을 대한민국장, 그다음에 대통령장, 그다음에 3등급이 이제 독립장, 뭐 그다음 4등급이 애국장, 네. 5등급 애족장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국 훈장을 수여를 했어요. 이제 그렇다라는 거는 대한민국 건국에 이 사람들이 관련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건국 훈장을 수여했다고요? 지금 저 서훈자가 저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포장과 표창까지 되어 있죠. 자, 서훈은 나라를 위해 새로
공로의 등급에 따라 한정 포장을 준다. 당연히 저 나라는 대한민국이 되겠죠. 나라와 사회에 공헌한 사람은 훈장에 다음가는 품격으로 포장을 준다. 자, 표창도 국가 또는 사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어떤 공헌을 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다 줄 수 있어요. 네. 자, 과연 그러했는가를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의 지금 영정 밑에 있는 출신교, 뭐 공적, 훈격 이렇게 되어 있죠. 네. 한번 살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네. 저 지금 반일 네. 시위. 뭐 독서회, 시위, 동맹휴학. 독서회가 왜 나오죠? 자, 독서회는 뭐 80년대도 그랬지만 그들이 말하는 사회과학 서적을 탐독하는 모임이었죠. 자, 그게 이 당시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왼쪽 아래 저 두 번째 보시면 삐라 살포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애국장까지 받았네요. 자,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저렇게 독서회 활동 하고 시위 동맹휴학을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포장 훈장까지 준다. 자, 그 중에 제가 한 명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박종식이라고 되어 있죠. 자, 목포상고를 나왔고, 네. 목포상고는 또 김대중도 네. 나온 곳이기도 하죠. 김대중의 선배가 되겠죠. 네. 자, 이 사람을 찾아봤습니다. 나무위키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 사람도 지금 건국 포장 받고 현충원에 대전에 묻혀 있습니다. 자, 과연 누군가? 자, 박지원의 아버지입니다. 네, 진도 출신이죠. 해가지고 이 사람을 2017년에 현충원으로 안장을 했대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동안에 뭐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는데 최근 수년 새 멧돼지가 와가지고 이렇게 옮기게 됐다. 자, 93년도 김영삼 정부 때죠. 이렇게 건국 포장 주소가 되었고요. 다른 주동 학생들 뭐 이렇게 어쨌든 목포에서도 그 광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일어났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사소한 충돌이 학생들 간의 어떤 패싸움이 네. 이렇게 다른 지역까지 퍼져 나갈 수 있었다는 건요. 어떤 조직이 갖춰져 있었다는 거죠. 저 당시 뭐 SNS도 없고. 네, 그냥 뭐 핸드폰도 이렇게 될 없고. 수가 없는 건데 네. 뭔가 조직이 되어 있었기 네.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이 글을 보면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일, 그러니까 11월 19일이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됐고 뭐 주동학생과 이제 검거가 됐다. 네. 해방 후 48년 사망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사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게 자세히 좀 찾아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저기 붉은 목면 대기 뭐 이렇게 돼 있죠. 네. 붉은 색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기다 빨간 깃발입니다. 자, 그리고 경문 뭐 이렇게 돼 있고 박종식 역시 이에 가담 태극기 140m 제작했다. 제가 그래서 저게 정말인가 한번 찾아봤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48년 10월 20일에 별세했다. 네. 근데 앞에 진도로 돌아와 조용히 지내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과연 조용했는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굳이 저런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 그리고 이제 저 링크를 이제 통해서 과연 어떤 일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네. 자, 우리 국가기록원에서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네. 보시면 박종식 되어 있죠. 그래서 공산주의 민족의식이 투철한 자다. 황적생 사건 시위운동이 조선인 생도가 수감되자 조선인 생도를 규합하여 싸우자. 자, 그러니까 광주에서 일어났던 그 사태 때문에 이 검거가 됐거든요. 네. 조선인 학생들이. 그러니까 목포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시위를 한 겁니다. 자, 뭐 동맹 휴교도 했고 뭐 행진도 하고 이런 일을 했다라고 지금 판시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 네. 공산주의자라는 거죠. 네. 자, 또 뭐 이렇게 있는데요. 보안법 위반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선전비라 이게 그 앞에 이제 이 자료에서 그 네네. 원문을 찾아온 겁니다. 네네네. 자, 선전비라 붉은 종이 소형 깃발, 네. 붉은 목면의 대형 깃발. 네. 저 다 어쨌든 그 시위 사태를 네네. 일으키는 데 있어서 일조를 했다라는 거죠. 네네. 자, 경찰관의 행진을 저지당하고 해설 명령 받았지만 이것으로 치안을 방해했다. 네. 그러니까 경찰 공권력에 대항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자, 피압박 민중 해방 만세, 무산 계급 단결 만세. 자, 붉은 깃발이 있고요. 네. 근데 어딜 봐도 태극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저기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태극기는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조우석 주필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자, 2016년 기사를 제가 봤어요. 네. 찾아보니까 박정식은 어떤 일을 했느냐. 네. 지금 학생 뭐 네. 항일운동 했습니다. 자, 네. 해방 이후 남로당 진도 책임자가 됐다. 자, 여순 반란 때 국군 14전대 소속
국군 14연대가 반란 일으킨 게 네. 48년 10월 19일 사건이죠. 네. 자, 반란군으로 활동했다. 자, 지리산 피학골에 은신하던 중 경찰에 소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 저런 책이 있었는데요. 지금 행방이 묘연하다. 자, 그런 자가 대한민국 건국 포장을 받았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조용히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굳이 조용이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다 숨기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 박종식의 생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지금 저희 다 태극기예요. 네. 선양운동 기념탑. 자, 황일 독립지사라고 되어 있는데 거룩한 애국정신이라고 합니다. 자, 애국정신. 자, 저렇게 탑까지 있었고요. 독립지사라고 되어 있어요. 황일 독립지사.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완전 학생 독립운동이라는 것으로 엄청난 의미를 부여를 하면서요. 저렇게 그 공산주의 활동을 했던 사람이 대한민국 훈장을 이렇게 수여받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지금 다 배우고 있어요. 네. 이 저 학생들. 아이들은 대한민국에서 훈장까지 주는 네. 이 상황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진짜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안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냥 우리 선조들이 이 지역에 네. 살던 우리 선조들이 열심히 네, 우리 그냥, 독립을 위해서 네. 활동을 했어. 학생일 때 일본 애들하고 싸워서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그런 같아요.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제 9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19년도가 되겠죠. 네. 그때 행사를 한 건데요. 자, 저런 이제 노래를 만들어서 막 불러요. 피 끓는 학생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바른 길을 가고 있다. 의롭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정의의 횃불을 들자. 맞아, 학생들 와가지고 다 듣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크게 됐네요. 네. 여기가 이제 그 전남 도청역이고요. 지금 5.18 뭐 민주광장이라고 불리는 곳이고 네. 아시아 문화센터가 있는 곳입니다. 아시아 문화정당이죠. 네네네. 자, 아시아 문화정당이고 이렇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어쨌든 1년에 한 번, 최소 한 번은 이렇게 와서 듣고요. 또 가서 또 박물관에서 또 교육을 받습니다. 네. 그 기념관에서. 자, 그리고 이제 스크린에 이렇게 떴는데요. 자, 제일 왼쪽이 4.19. 네. 가운데가 이제 광주학생 독립운동을 이끌었다고 하는 성진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네네. 그 조직이 있으니까 이제 큰 충돌이 있었다는 거죠. 성진회. 우측을 보시면 저기 5.18입니다. 저희 학생이라고 하는데 뭐 넉마주의나 그러니까 뭐 학업을 포기한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네. 근데 역사 변곡점에 학생들이 있었다. 너희 학생들도 이런 그 선배들을 따라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저기서 혹시 학도병 6.25 때 우리 학도병들에 대한 걸 가르칠까요? 참 그러기는 참 어렵다라고 봅니다. 예, 다행히 이제 박민식 장관이 그 전라도 학도병 기린 이제 그 모임에 참여를 했다라고 이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회를 봅니다. 저 뒤에는 이제 그 광주 학생 독립운동 당시에 뭐 옥고를 마치고 이제 대구 형무소에서 옥고를 마치고 나와서 찍은 단체 사진이라고 하거든요. 한 명도 뭐 죽지 않고 다 살아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기념사진까지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걸 띄우면은 저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라고 하면서 우리도 우리 의료원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야겠다 다 생각을 하겠죠. 자, 이낙연이 바로 광주 제1고 출신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도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았겠죠. 네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기념사거든요. 자, 학생들이 역사 전면에 나선 최초의 사건이다. 아주 순장한 그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자,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학생. 학생들은 의로워. 네. 자,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나왔다. 자, 2.28 나오죠. 자, 대전 3.8. 자, 광주와 마산도 3.15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 4.19. 이승만 정부의 12년 독재. 자, 이제 독재 프레임 나옵니다. 네. 또 유신 독재. 이제 보이시죠 이게? 네. 자, 대통령 직전에 쟁취한 6.10 항쟁 나오는데 이제 모르시면은 그냥 수긍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것도 전두환 대통령이 단임을 그랬죠. 확실히 약속을 지켰고 네. 계엄령을 한 번도 선포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노태우를 앞세우고 6.29 선언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뭐 다음에 이제 시민주도의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최근의 촛불혁명으로 이어졌다. 자, 문재인 하는 이야기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역사의 출발이 바로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었다. 진짜 너무 오버하잖아요. 광주를 영원한 민주의 성지. 네.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학생 독립운동. 그러니까 저 말을요, 광주 학생들은 고지고대로 듣고
저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라나는 거예요. 네. 네. 아, 네. 자,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기념행사를 중앙정부가 주관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뭐 광주에서도 이제 막 중앙정부에서 와서 이렇게 하니까요. 아, 이게 정말 엄청난 운동이었어. 네. 뭐 스스로 막 자긍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겠죠. 그러니까 학생들을 성동하기에는 너무 좋은 토픽이겠죠, 맞습니다. 저들에게는. 네. 자, 이게 당시 그 신문입니다. 29년도 12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잠잠해지고 나서 네. 이걸 정리하는 이제 신문 기사가 되는 거거든요. 보시면 조선학생 운동 진상에서요. 도화선은 광주고고생과 중학생 충돌이다. 만세고창, 경문살포, 시비행렬, 일파만파, 비등한 학회, 학생들이 이제 막 바닷물처럼 이렇게 떠밀려 왔다. 네. 자, 충돌 사건이라고 표현하죠. 네네. 이 일어난 것은 지난 11월 3일의 일이었다. 광주서에 총출동으로 쌍방 300여 명 학생들 제지. 네. 그러니까 경찰이 출동해가지고요. 조선인하고 일본인 학생들을 그걸 말리려고 했다는 거고. 네. 저기 보시면 소방조원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재향군인.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출동을 했다.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네네. 굉장히 큰 어떤 네.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타 지역까지 네. 민족 감정으로 해가지고 번져나가면은 네네. 솔직히 그쵸. 일본 당국에서도 많이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제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동원했고 고보생 20여 명, 중학생 8명을 검거했다. 자, 근데 어쨌든 이거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일본인들을 제가 뭐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 11월, 그러니까 10월 30일 그 나주역에서 이제 사건이 네. 있은 이후에 네. 그리고 11월 3일 지금 학생 충돌이 있는 그 사이에 네. 엄청난 어떤 모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단체 활동을 하게 된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일본인 학생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고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습격을 당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자,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이제 광주 경찰과 검사국의 편벽한 처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 그 당국이 일본 학생들 다 풀어줬어요. 싸움에 그 같이 휘말렸던 사람들을. 네네. 그걸 보고 이제 조선인들은 붕괴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각자의 판단에 좀 맡기겠습니다. 네. 뭐 저게 뭐 잘된 판단이다, 뭐 못된 판단이다, 뭐 각자 이제 개인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그랬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검거가 되면 일본인 학생은 전부 석방되는데 소식을 들은 각지 조선인 학생의 감정이 극도로 흥분.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 일어난 거예요, 진짜. 네네네. 저 북한에서도 일어나고 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를 이제 보도를 하는 거고요. 제 2차 시위도 있어요. 그러니까 11월 3일로 끝난 게 아니라요. 11월 3일 날 그렇게 학생 충돌이 그 3개 일어나니까 6일간의 이제 휴학을 선언했어요. 네. 그래서 11일이 개학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학교 나와서 이제 공부하게 했는데 중학교라는 건 이제 일본인 학생들이 다니는 데거든요. 네네. 거기는 다 등교했는데 고보교에서는 등교생이 40여 명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동맹 휴학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자, 동맹 휴학이라는 거는 공산주의 서클이 다 연대를 해가지고 네. 다 같이 하는 거거든요. 조직이 어마어마했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시대에는 뭐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을 때.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저런 조직적인 행동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겉으로 드러난 거 충돌했고 편파적으로 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뭐 학교 강 속에 있는 괭이와 화목 등속을 하나씩 갖고, 그러니까 무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폭력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열로 열을 지어가지고 뭐 경문을 살포하고 광주 시내를 이제 휘젓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제 그 당국에서는 이걸 가만히 두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일본인들이 그냥 길 가다가 당할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무덕전에다가 이 사람들을 이제 수용을 했다. 그랬는데 이 행렬에는 농업학교 학생과 사범교 학생도 일시에 가담했다. 여자 고보생도 일시에 나오다가 뭐 경관과 학교 당국자에게 감금을 당해서 네. 그 당한 상태에서요. 그 무덕전이라는 이 건물이 있는데 네. 감금 상태에서 방송 통곡을 하면서 혁명가와 강강수월래를 성창했다. 자, 이게 독립운동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저 당시 아이들답다? 네. 그 정도에서 그치면 되는 거지. 네. 이거를 무슨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독립운동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많죠. 네. 밑에도 보시면 전남 나주에서도 네. 또 뭐 같이 일어나가지고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주에도 이렇게 기념관이 지어져 있어요. 네. 깔끔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다 우리 세금을 들여가지고. 자, 과연 이렇게 기릴 만한 일인가?
자, 그리고 이거는 또 12월 29일 조선일보인데요. 자, 광주 조일 학생 충돌 사건이라고 이제 신문에서는 보도를 하죠. 네. 그 어디도 학생 독립운동 이런 말은 없습니다. 네. 자, 그래가지고 경문 사건이 있었고 이제 계속해서 활동 중에 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어떻게 광주 정신과 연계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가? 자, 앞에서 보신 것처럼 네. 매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자, 여긴 제1고입니다. 네. 이어라 전통. 자, 그 전통을 아주 열심히 잇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제1고인데요. 저기 바로 이제 광주 학생 독립운동 탑이에요. 54년도에 만들어졌고요. 네. 이걸 설명하는 이제 비석인데요. 자, 무자비한 일제 압박과 확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조선시대보다 훨씬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객관적 팩트입니다. 자, 정말 무자비한 압제가 있었는지 공부를 해보신 분은 다 알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를. 정의감이 햇불이 온 민족의 전투에서 독립을 그러니까 신문 기사와 전혀 이게 연결이 되지 않죠. 자, 젊은 학도라고 합니다. 학도들의 거룩한, 자, 이게 정말 거룩한 건지 참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 독립운동관에 있는 사진인데요. 자, 이어봤자 선배의 얼 되어 있죠. 네. 자,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혁명 내지는 공산 폭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이어봤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 아마 뭐 좀 생존자가 앞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와가지고 큰 건물을 지어주니까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내가 과거에 한때 이렇게 했어. 어떤 자부심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건 이제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인데요. 여기 설명도 뭐 일본은 무조건 나쁜 압제를 했어. 부모 형제가 이산되고 사선을 방황했다. 그러지 않았거든요. 자, 일제 강압은 갈수록 더해졌다. 문자 그대로 감옥. 그러니까 무조건 일본이 절대 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광주의 학생들이 자유의 봉화를 들었다. 자, 저 봉화는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여기 또 설명에서 동맹휴학, 일본에 저항했다. 자, 26년부터 장제성 왕제일 등이 성진회를 결성했다. 자, 저 성진회라는 저 조직이요, 바로 공산 서클입니다. 네. 그리고 일제 식민지 통치에 저항했다. 근데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아갔어요. 네.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일제가 네. 통치를 하게 됐는데 네. 일본 제국의 시민으로 살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뭐랄까 분위기가 있냐면 반일을 하면 공산주의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저들이 좀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렇게 시작을 한 네, 거예요. 네. 네, 소련이 그렇게 다 시킨 거죠. 네. 자, 여기서도 자, 광주학생 독립운동 3.1운동 이후 축적되어 온 학생들의 항일운동 역량이 결집됐다. 저런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3.1운동 당시도요,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가담을 했어요. 그 33인이 발길해서 이제 일어나긴 한 건데요. 네. 그 사이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이 다 일을 했습니다. 네, 각 지역에서도 이렇게 일을 했고요. 그 이후에 광주 학생 독립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듬해 3월까지 만세 시위가 이어졌다. 자, 이런 것들을 어쨌든 과연 정말 우리가 기려야 되는가? 가두 시위로 결행된 동맹 휴교 운동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한 항일 운동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이 정도 표현이면 딱 적합할 것 같아요. 네, 그 이상도 아니고요. 그냥 이 정도로만 표현해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이제 여기 독립운동 기념 역사관까지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광주 서중, 광주 1고 네. 동창회에서는 항상 이걸 기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100주년 기념 식수라고 이제 광주 1구에 있는 건데요. 학생 독립운동이 선배로 시작했다. 민주주의의 촛불. 조국 통일 세계 평화까지 나갑니다. 자, 광주 학생 독립운동. 우리 선배가 이렇게 훌륭한 분이셨고, 네, 우리가 그걸 이어받아서 이렇게 하겠다. 네, 저들은 촛불, 조국통일, 세계평화 없으면은 워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전남여고입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이 아주 그걸 기리고 있어요.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그때 열심히 일을 했어. 라고 하면서 학교 안에도 역사관이 있고요. 기념탑이 있어요. 여학도 상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자라나면은 무조건 광주 학생 독립운동은 정말 정의롭고 의로운 운동이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또 다 화상을 그려다 놨고요. 저희 태극기가 아니고 이제 적기인데. 맞습니다. 네. 여기 또 이제 수피아. 여기 이제 유진벨 선교사가 만든데 여기도 벽에다가 다 저렇게 다 그려놨습니다.
이건 이제 3.1 만세 운동을 뭐 이렇게 그렸다라고 하는데요. 자, 금남로인데요. 요거는 22년도 5.18 그 전야제입니다. 5월 17일 저녁인데, 자, 저렇게 또 4.19가 나오고, 이제 5월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거는 이제 5.18 당시에 뿌려졌던 삐라인데요. 저희 첫 번째 박스에 보면 광주 학생하고 독립운동 붙어 있는 겁니다. 콤마가 잘못 찍힌 거고요. 자, 그 광주학생 독립운동과 4.19 등은 광주 고교생을 선두로 일어난 신성하고 거룩한 운동이다. 우리는 그들의 자랑스러운 후배다. 저 말 한마디면요, 광주 학생들 그냥 맞아, 우리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동하기 딱 좋은 주제예요. 그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다 이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낙연이 왔던 이제 90주년 행사에서도 저렇게 학생들이 나와요. 광주 학생들입니다. 노란 리본도 저렇게 달고 있고요. 자, 이런 거 제작을 하면서 선조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자, 그들을 본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자, 공산주의 서클을. 저 뭐요? 또 노란 리본 달았군요. 네, 이런 이제 친구들이 왔고요. 이제 기후 위기를 또 같이 짬뽕을 시킵니다. 깨알같이 또 활용을 합니다. 이 시간을. 자, 뭐 갈매기와 거북이, 뭐 플라스틱 이렇게 나오는데요. 진짜 징하네요. 그러니까 11월 3일 독립운동, 저 학생 독립운동 기념식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답죠. 학생들 모르고 다 웃고 있어요. 우리 정말 잘했어. 우리 광주 제1고 선배 이낙연 총리가 왔네. 저러고 있습니다. 셀카 찍고 있고. 이게 참, 그러니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기른다까지가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일까지는 좋은데, 항일했다고 이게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건데, 너무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이제 민족주의 사관에 심취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자신들의 이제 역사를 쓰는 거죠. 자, 저게 이제 왼쪽이 아까 보셨던 이제 광주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이고요. 우측에 이제 그 당시 참여했던 여러 학교들의 다 비석이 저렇게 서 있습니다. 다 만들었어요. 광주는 정말 저런 비석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연히 저건 좋은 운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학생들이 봤을 때는. 그리고 이런 비석들 때문에 그 사람들의 운명이 엄청나게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당시 이제 91주년이고요. 여기 이제 광주 농업 그 일제 당시는 농업교란 학교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지금의 이제 자연과학과인데요. 이렇게 학생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본받아서 정의를 외치는 학생이 되겠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나 어떤 공권력이 뭐 잘못했다, 우리는 들고 일어난다, 이런 게 이제 다 배태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대한민국 정의를 위한다고 합니다. 자, 광주 제1고인데요. 대한민국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되겠다고 합니다. 공산주의 운동을 이어받아가지고. 그걸 모르고 하는 소리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공권력에 저항한다. 우리는 저항하는 의로운 사람들이야. 이게 이제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의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이때는 이제 가장 아름다운 열매라고 했는데, 진실을 먹어야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도 선배님들의 노력으로 이 땅에 이룩한 독립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들은 대한민국 해방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연합국이 일본을 패망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주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를 올바로 보여주지 못한 거죠. 이승만을 지우기 위한 흔적 중에 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이라는 거, 그 뿌리를 흔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제 내일은 세계로 가겠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자, 숭일고라는 데인데요. 여기도 숭고한 희생이다. 자, 대한민국의 청춘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자, 29년 당시는 대한민국 존재하지 않습니다. 독립이랑 말이 안 되고요. 근데 어쨌든 헌신 기억하고 개성하겠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 꿈을 지켜나가겠다.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광주는 이렇게 다른 교육, 정확히 말하면 틀린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학생들이 자라서 다른 일반 대한민국 국민들과 소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고립되겠어요, 참. 저런 자료를 이제 학생 독립운동 기념관에서 만들어서 배포를 합니다. 저걸 가지고 공부를 해요. 자, 이런 것들을 다 써서 공부를 합니다. 교재 잘 만들었네요. 체험활동 일제 이렇게 하고요. 자, 일제 강점기 나오죠. 어쨌든 일제는 절대 악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일어났다, 학생들이. 자,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사들도 모집을 합니다.
참 체계적이네요. 네, 역사 탐방 교사인데요. 자, 광주 정신. 이름 자체가 그냥 광주 정신 역사 탐방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 저기 보시면은 학생들은 광주 정신을 거의 세뇌되다시피 하게 되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자, 학생들이 체험 장소에서 학습하여야 할 내용을 유도하고 학교 출발부터 기호까지 동행하면서 역할 수행과 소감문 및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여 회수한다. 자체 세뇌가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다 마련했고요. 자, 저기 이제 11곳을 탐방하는 게 광주정신 역사 탐방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반일을 배우게 되겠죠. 네. 자, 보시면 정일성이 들어있습니다. 네. 자, 광주 3.1운동 사적지와 엮어놨어요. 광주 학생 독립운동 연관했고요. 자, 4.19, 5.18, 뭐 안중근 이렇게 다 해서 결국 반일 그리고 반체제, 반국가 이것만 머리에 넣게 된다는 거죠. 자, 또 이렇게 관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요. 저런 프로그램을 다 받고 있습니다. 필수라고 되어 있죠. 아마 1학년 학생들 다 가서 듣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역사 탐방 프로그램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다 스며들게 되죠. 자, 저 근거가 저런 조례가 지금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태어났다라는 이유만으로 저 교육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자, 항일의병, 독립운동, 5.18 다 엮어가지고 자, 광주 학교 95개에서 588학급 14,577명이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기대 효과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제고 올바르다고 합니다. 네, 의향, 민주인권, 정체성 확립. 광주 정신의 전국화. 전국화까지 꿈꾸고 있습니다. 네, 꿈이 창대합니다. 자, 그리고 역사 탐방 활동 정리한 걸 보시면요. 자, 우리는 의로워. 우리 선배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그분들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어. 저기는 이제 뭐 민주주의 5.18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불의를 참지 않고 맞서 싸운다. 5.18과 학생 독립운동. 자, 세트로 이제 우린 다 이런 거였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 자, 저런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광주다. 자, 그럼 국가본부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이게 이제 작년 11월 3일 날 이렇게 왔습니다. 네, 박민식 당시 처장이. 뒤에 강기정 광주시장이 있죠. 자, 지금 이제 서로 싸우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학생 독립운동 희생 영령에 대해서도 묵념을 했다. 자, 대한민국 국가의 장관이 대한민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저런 자들에게 자, 저 뒤에는 또 학생들이 쭈르르 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스크린에서 비춰준 건데요. 억압과 탄압 항상 절대악인 일본이 이제 등장하고요. 정의로 맞아줬다. 자, 공산주의 서클이 다 조직해가지고요. 그 3일 동안 조직을 해서 질서를 혼란케 한 겁니다. 조선민중이여 걸기하라. 그러니까 저들도 저게 공산주의와 연결이 됐다는 걸 이렇게 밝히고 싶지 않아서 자꾸 태극기를 강조하는데. 강조를 하는데요. 저 기념관 가면 다 전시돼 있어요. 스스로 공산주의자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걸 보고도 지금 저거를 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저렇게 태극기를 또 그러니까요. 들이밉니다. 다 존재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후쿠시마 다 선동당하고 하는 거 보면요. 그 세월호랄지 광우병 쇠고기 저렇게 그냥 다 속아 넘어간 겁니다. 도무지 거치지 않다. 도대체 저게 그러면 저 좌익 공산주의 하던 사람들이 미국, 멕시코, 쿠바까지 가서 지금 뭘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냥 막 CG로 이렇게 하면서요. 뭐 대단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저 지금 무슨 소리예요, 저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저 한번 나중에 보세요. 정말 코미디입니다. 자, 근데 이 박민식 처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똑같네요. 아까 봤던 거랑. 그렇습니다. 대구 2부터 시작해서 대전, 마산, 4.19 어떻게 저걸 외웠는지 공부를 하신 것 같은데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죠. 자, 억압과 압제를 뚫고 광복을 이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연합군이 패망시켜서 저절로 주어진 거예요. 아무도 억압과 압제를 뚫지 못했어요. 당시 일본은 800만 대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광복군은 600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6.25 전쟁에서 펜 대신 총을 들고 조국을 지켰다. 저 학도병 말은 저건 맞아요. 학생들이. 맞아요. 맞아요.
네. 저런 뭐 대구, 대전, 마산이 4.19 혁명으로 민주주의 토대를 세웠다. 저걸 같은 급으로 같은 레벨로 만들면 안 되죠.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6.25 전쟁 때 학도병하고 이걸 같은 레벨로 만들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지금 박민식 보훈처는 저 짓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 진짜 화나는데요. 네, 안타깝죠. 자,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를 물리치고, 저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 연합군이 물리쳐줬습니다. 그렇죠. 네. 자, 성숙한 자유민주주의와 문화가 꼽히는 선진국이 됐다. 정말 전 좀 성숙한 그런 선진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자,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청년의 정신. 자, 올바름을 회피하지 않는 청년 학생들의 용기와 연대. 좋은 말을 했는데요. 저게 1929년 당시 그 학생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네. 거죠. 네. 자, 그래서요. 저는 박민식 장관한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렇게 정일성 공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시잖아요. 네. 자, 근데 강기정 시장은 끝까지 지금 추진하겠다. 네. 광주 정신으로. 네. 그러니까 광주 정신으로 지금 강기정은 추진하겠다. 네. 박민식 장관은 광주 정신이 대한민국의 뭐 민주주의의 기반이다. 지금 광주 정신을 막 끌어다 쓰는 거예요. 네. 도대체 광주 정신이 뭔가? 근데 그 뿌리는 지금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공산주의 운동. 서로가 그 공산주의 운동에 심취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신 좀 다 차렸으면 좋겠고요. 네. 박민식 장관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뭐 옳은 이야기 했습니다. 근데 뭐 항일 운동가 아니야. 뭐 거기까지 나갔는데 네. 뭐 항일은 항일이죠. 네네. 뭐 중공군에 붙어가지고 했으니까요. 네. 자, 근데 어쨌든 이런 교육이 광주에서는 그냥 계속 네. 일어나고 있고 네. 앞으로도 이런 교육 받은 사람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네. 자, 광주 사랑, 광주 정신. 자, 저렇다라고 이제 알고 자라 나온 사람들이 광주 사람이라는 거고요. 이건 뭐예요? 교육의 결과물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 자, 5.18이 되면은 저렇게 총 들고 나와가지고요. 저건 아니죠. 저게 바로 광주 정신입니다. 저기 꼬마도 있어. 네. 저게 지금 2008년이거든요. 15년이 됐는데 과연 저 꼬마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 대학생, 뭐 사회인 됐을 수도 있는데, 자, 뭐 광우병까지 나오죠. 자, 이게 바로 광주 정신의 교육의 결과입니다. 자, 이건 2018년입니다. 지속적인 적폐청산, 사회 대개혁 완수. 전두환을 타도하자. 네. 자, 5월에서 통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게 바로 광주 정신 교육의 결과입니다. 네. 저 2018년 얼마 안 됐네요. 네, 5년 전이고요. 저 위에 플래카드는 지금 그 민주화 운동 저 전야제에서 공식적으로 다 붙여놓은 거예요. 네. 자, 이게 광주다. 자, 그러니까 호남 대한 포럼이 됐든 뭐 어떤 단체가 됐든 네. 그리고 광주 시민들 그리고 광주 학생들 올바른 교육을 좀 받아야 되는데 본인들 머릿속에 이미 잘못된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 그거를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전남대에는 아직도 이게 붙어 있는 거죠. 네. 네. 자, 강기정의 말대로 광주 혁명이 끝나지 않고 지금도 되고 있다. 광주 정신으로 정일성 공원을 짓겠다. 그들 논리에는 말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왜냐면 공산주의 운동 한 통속이니까. 자, 그러니까 이 태극기, 무궁화, 우리 나라의 상징인데 이것도 뺏겼어요.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 그렇게 가면을 들고 있는 거죠. 네. 저 안에는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자들의 영령과 그 사료들이 다 들어 있어요. 껍데기만 저렇게 또 바꿔놨습니다. 네. 이제 오늘 좀 사실을 바로 아시고 이렇게 속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참 광주가 바뀌려면은 자신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저 사진 너무 의미심장해요. 네. 밖에는 무궁화의 특기가 있는데 안에 내용은 다 공산주의 내용으로. 그것도 공산주의 전법입니다. 네. 그러게요. 저걸 뭐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네, 모르겠지만요. 네. 저렇게 하게 돼 있어요. 항상 거짓이 들어가게 마련이죠. 네네. 광주 학생들이 너무 불쌍해요. 네, 불쌍합니다. 네, 불쌍해요. 네. 좀 어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참. 네.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광주 학생들이 지금 정일성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그럼 저희 다음번에는 그러니까 어떤 내용? 네, 기념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굉장히 궁금해요. 네. 보면은 뻔히 알 수가 있는 내용인데요. 네. 저거를 어떻게 지금까지 학생들한테 알리고 있는지 참 그렇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감사했습니다. 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